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24년 9월 1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9월 12일 상한가 급등 주식시장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아침에 엔비디아로 인해서 그 반도체 관련한 종목, 그 반도체 장비 쪽 있죠. CXL 관련한 종목들이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고, 중간중간 바이오도 움직임이 나왔고, 오후장에는 보성 파워텍을 포함해서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아주 크게 상승을 한 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항상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수급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는 개인이 매수를 하다가 이제, 오전장 조금 지나면서, 10시 반? 그 정도 지나면서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외인들이 매도를 쳤는데, 막판에, 외인들이 뭘 샀죠? 외인들이 거의 뭐 5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네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삼성전자 아닐까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외인들 매이고 SK하이닉스는 이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죠? SK하이닉스는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완전히 돌아섰는데 기관은 이제 그동안에 매수를 했다가 매도로 바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매수를 하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하루 종일 움직임이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면 그날은 코스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 선물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다가 왜 막판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 가지고 청산, 물량들 청산하느라고 그랬었나 봅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 아주 좋았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았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꽤 많았습니다. 다른 날이랑은 좀 많이 틀렸어요. 물론 미국장이 전일 한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CPI 지수가 높게 나왔죠. 그래서 한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2%,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다운 한 1%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장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장을 보면, 자, 이제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이거 보세요. 꼬리가 마이너스 1.8%까지 빠졌다가 지금 0.9%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긴 꼬리를 달았죠. 보통 이렇게 다우가 긴 꼬리를 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올라오길 바라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2% 돌리면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 문제도 이제 거의 다 해결된 것 같고, 엔비디아가 해결되면서 AI 관련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생기면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도 마찬가지 1% 상승을 했지만 떨어질 때는 1.6%. 하여튼 나락을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S&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장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지금 여기 갑자기 반등을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오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 시작하면서 계속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나락으로 갈 뻔했어요. 근데 다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선물은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변동성은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고점에서 시작을 해서 살짝 매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매수, 이제 10시 반 넘어가면서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매수. 변동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은 실제 크게 수익 내기는 좀 힘든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추세를 한번 보죠. 추세를 보면 이제 답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살짝 매도 나왔다가 요거 매수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매도 신호 나온 다음에 매도, 요거 매수, 그 다음에 요거 짧게 매도, 매수
계속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계속 상방 추세로 나왔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매수매도 신호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도, 매수, 물론 뭐 짧게 되는 거는 약간의 손실도 있을지 있겠지만은 이렇게 시그널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 예,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 2.34%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는 계속 약세를 보였어요. 물론 플러스에서 마감은 됐지만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였고, SK 하이닉스는 8% 가까이 상승을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종목들의 움직임 전부 다 양호한 움직임 보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자, 보성파워텍부터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보성파워텍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거는 원래는 보성파워텍이 아니라 한전산업으로 먼저 이슈가 됐죠. 한전산업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갑자기 보성파워텍이 올라오길래 뭔가 봤더니, 예, 우리가 알고 있던 신한우리죠. 원전 3, 4, 5기를 갖다 8년 만에 건설 허가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보성파워텍이 뉴스 뜨고 1차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대통령이 지금 어디죠? 터키인가요? 아, 터키가 아니고 체코네요. 체코. 예, 체코를 갖다가 방문을 해서 원전 넘어가지고 전방위 협력을 갖다 협약을 했다는 뉴스 때문에 보성파워텍이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한전산업을 포함해가지고 원전 관련한 종목들, 예, 전부 다 올라왔죠. 예, 그렇게 해서 보성파워텍 상 들어갔고, C11 아침에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죠. 엔비디아 옴니버스 AI 기술 적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소식, 그것 때문에 C11 상한가 들어갔고, 미래반도체는 뭐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아침에 일찍 상한가 들어갔은 종목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엔비디아가 AI 칩을 갖다가 사우디 수출한다는 것 때문에 그 영향으로 움직임 나왔고요. 앞타모 사이언스는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좋은 뉴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간암치료제 중국 특허 등록 결정했다는 뉴스, 앞타모 사이언스 움직임 나왔고, 엔젤 로보티스는 삼성에서 곧 보행 보조 로봇을 갖다가 곧 공개한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엔젤 로보틱스, 원래는 엔젤 로보틱스보다는 다른 로봇들이 먼저 움직임 나왔는데 엔젤 로보틱스가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는 내시경 지혈제 넥스 파우더, 예, 성장 및 관절염 통증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뭐 자궁근종 색전술 임상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신규 상장주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도 상한가 찍고 떨어졌죠. 예, 이렇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젠슨왕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반도체주가 살았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사우디의 수출을 갖다가 허가했다는 얘기, 그거랑 그 다음에 블랙엘 얘기도 잘 나왔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9%까지 상승을 하면서 아주 모든 나스닥 관련한 종목, 특히 반도체 관련한 종목을 엄청나게 올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성파워텍은 신한울 원전 3, 4, 5기 건설 허가 소식과 그 다음에 대통령이 체코 원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민다는 뉴스 때문에 보성파워텍은 상 들어갔고, C11 엔비디아 옴니버스 AI 기술 적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자, 미래반도체는 엔비디아 AI 칩 사우디 수출 기대감, 블랙의 수요 기대감에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 이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아침에 앞타모 사이언스 간암치료제 중국 특허 등록 결정, 하이트론 계속 점상 가고 있죠. 신약 개발 사업 지속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엔젤 로보틱스는 보행보조 로봇 공개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뭐 한 건 아니지만은 이쪽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오랜만에 움직임이 좋았어요. 뭐 엔젤 로보틱스도 있었고,
뭐 에브리봇이나 유일로보틱스, 그 다음에 요거 신규 상장주 전진건설 로봇 요것도 움직임이 나왔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9월 10일 외인과 기관이 같이 산 종목,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한 종목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 아마 장 후반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가 계속 들어왔는데 기관에서 약 27만 주, 외인이 80만 주 정도 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죠. 두산에너빌리티는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이러면 넣어놔야 됩니다. 이제 요거 내일 움직임 나오는 거 봐가면서 요거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랑은 상관없이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 중간중간에 밀렸지만은 종가에 올랐고 시간에도 2.54% 올랐습니다. 실리콘투도 꾸준하게 기관에 같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요건 좀 지켜보세요. 22만 주 기관이 매수했고 32만 주를 갖다가 외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자, 하나시스템 요거 기관외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죠. 기관이 48만 주, 외인이 4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삼성중공업 오랜만에 기관 매수 들어왔습니다. 기관과 외인이 아니구나, 10일날도 들어왔었네요. 10일날도 들어왔었는데 기관에서 약 28만 주, 외인이 4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오늘 올렸는데 시간으로는 또 밀렸네요. 시간으로는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다 밀리는 경향이 있네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외인이랑 기관 따로따로 산 것들 한번 좀 보죠. 자, 유일로보틱스 외인이 15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유일로보틱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 1차적으로 움직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후에 2차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밀렸고 시간으로도 밀렸습니다. 자, 블루엠텍 외인이 25만 주 매수했네. 블루엠텍은 계속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10월까지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쵸?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점 찍고 올라온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위고비가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가 거의 끝물. 그러니까 9월 중순 이후에 뭐 수익을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기관에서 11만 주 처음 산 것 같아요. 바닥에서. 그 다음에 포스코 DX 기관에서 20만 주 정도 순매수했고 외인이 8만 7천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포스코 DX. 테크윙 기관에서 50만 주 매수했네요. 여기서 50만 주 다 매수했나 보네요. 그쵸? 보통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할 때는 연속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와요. 그 다음엔 그냥 놔둬요.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크인까지 외인들이 매수한 거, 기관들이 매수한 거 좀 봤고요. 자, 고점 돌파 종목 한번 볼까요? 엔젤로보틱스. 얘는 상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했겠네요. 그쵸? 한 달 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엔젤로보틱스 상 들어갔는데 시간으로는 밀렸고요. 자, 유일로보틱스 마찬가지. 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는 뭐 여기서부터 터졌으니까 계속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두산이 12% 올랐죠. 두산이 기관과 외인이 이렇게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12%까지 올라왔는데 두산이 아침에 갭으로 떠가지고 지금 수급이 들어온 거 보세요. 이게 기관과 외인이 수급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바닥에서 파도 올라왔습니다.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아니라 보완주죠. 보완주. 움직임 나온 거. 요거는 가격이 낮아서 그런가? 기관에서 약 5만 주 정도 5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파도. 자, 요렇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뭐 여기서 고점도 제노포커스도 있네요. 제노포커스도 뭐 돌파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온 건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1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전 테마 보성 파워텍부터 한번 볼까요? 보성 파워텍. 자, 보성 파워텍은 상한가까지 움직임 나고 시간으로 무너졌네요. 시간으로 세게 올라와가지고 저는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이게 1차 상승이었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1차 상승이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신한울 3기 4호기 3호기 4호기 만든다는 것 때문에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음 들어가서 올라와서 고점에서 빠져서 계속 밀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슈를 받았죠. 이게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세게 올라와서 바로 상한가까지 갔는데 시간으로는 밀렸습니다. 빠져버렸네요. 자, 원전주들 다시 한번 쭉 볼까요? 에너토크. 에너토크도 마찬가지. 에너토크는 여기서 1차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움직임 나왔고 막판에 에너토크 올라왔는데 시간으로는 4% 밀렸네요. 자, 원전 관련한 종목 이 두 종목이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C랩. 아유, 뭐 C랩은 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붙어가지고 뭐 그죠. 엔비디아 옴니버스 AI 기술 적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요 관련해서 상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 반도체 관련한 종목 아침에 얼음 들어가서 바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바로 얼음 들어가고 상한가, 그 다음에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그 다음에 막판에 상한가. 시간으로는 안 물렸어요. 요것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AI 칩 사우디 기술 수출 기대감, 블랙웰 수요 기대감으로 엔비디아가 올라왔고 엔비디아 관련 종목으로 해서 미래반도체도 참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박살이 났었어요. 그러다 지난번에 상한가고 연속으로 좀 움직임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내일 혹시 움직임 나오나 잘 보세요. 미래반도체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도 되게 어렵게 움직였죠. 자, 지금 보시면 앞타머 사이언스 뉴스 뜬 다음에 가남치료제 중국 특허 뉴스 뜬 다음에 바로 얼음이 들어갔고요. 얼음 들어간 다음에 2차 얼음까지 스트레이트로 갔다가 다시 빠졌죠. 빠졌어요. 어디까지? 맥점까지. 맥점을 살짝 밑으로 깼네.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지금 몇 퍼센트? 9%로 해서 상한가 앞타머 사이언스 바로 상 들어갔습니다. 하이트론은 뭐 하이트론이죠. 하이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제예요. 내일 3,000원 돌파하겠네요. 그쵸? 3,000원 돌파할 것 같아요. 뭐 점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쵸? 엔젤 로보틱스. 자, 요거는 엔젤 로보틱스는 이게 이제 그 협동 로봇 관련한 이슈, 그 다음에 보조보행 로봇 관련한 이슈거든요. 얘도 시간으로 빠졌네요. 근데 보핏 관련해서 보핏을 삼성에서 만드는 것 때문에 그 관련한 종목이라는데 실제적으로 뉴스가 뜨는 거는 드림텍으로 떴거든요. 드림텍이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드림텍이 움직임 나오다가 말아버렸어요. 그쵸? 이게 진정한 수혜주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드림텍은요.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도 상 찍고 떨어진 종목이죠. 내시경 지혈제 넥스트 파우더 성장, 관절염 통증 넥스트 F 임상시대 시료. 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 장중에 뉴스는 안 떴어요. 그죠? 특징주도 없고 뉴스도 없어요. 그냥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1차 수급 들어왔고 1차 수급 들어온 다음에 다시 박살을 해버렸죠. 요 정도면은 한 5%? 6%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오후에 갑자기 올라오면서 수급이 들어와서 넥스바이오는 상까지 갔고 상친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빠졌고요. 시간으로도 밀렸습니다.
요거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고 수급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뭐 수급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지금 들어온 이 수급이 되게 큰 수급이거든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물론 상한가가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얘네들 움직임 나오는 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YC 아침부터 강조했던 종목이죠. 예, 바닥에서 처음에 움직임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YC 갭 뜰 때 갭 떠서 1차 하락 나왔고 여기서 1차 상승, 그 다음에 꾸준하게 올라왔죠. YC는.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단기 매매를 들어가서 먹기에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왔다가 시간으로는 밀렸는데 이것 또한 25%까지 올라왔죠. 28%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상근처까지 왔다가 무너진 종목인데 YC도 요거 항상 저기 엔비디아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니까 잘 지켜보세요. 세니젠, 요 세니젠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수급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다가 또 무너졌고, 예, 수급 들어오고 무너지고, 수급만 들어오면 무너졌는데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식품 안전 진단 제품 제조, 예, 판매하는데 특별한 뉴스 없고, 아, 라파스도 애증의 종목이죠. 얘도 보면 수급이 들어올 때 확실하게 들어오거든요. 1차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패대기 치는 거 보세요. 와, 그 다음에 무조건 패대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들어가면 짧게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본의 신제품 출시 기대감, 그 다음에 위고비 관련한 이슈로 올라오는 거예요. 라파스는 위고비 관련한 뉴스, 예, 위고비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데 시간으로는 나쁘진 않았네요. 그쵸? 자, 내일 본다 그러면 미래반도체 그리고 C랩도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요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론 혹시나 단타 풀리면, 예, 보실 분들은 보시고, 나머지는 뭐 그렇고 원전 관련한 거는 단발로 끝났으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아, 큐라티스 이슈 있었는데, 큐라티스 장중에 이슈 있어서 드렸었는데, 근데 다른 이슈로 올라왔어요. 운영자금 확보 해가지고 림프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104억짜리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온답니다. 자,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죠. 예, 큐라티스는 오늘 움직임 하나도 없었어요. 예, 동전주에다가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점상 아니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아시겠죠? 옵티코아 요거 DSNG와 20억짜리 공급계약 체결했답니다. 데이터 센터용 광 트랜시버, 예, 체결 공시, 옵티코어, 예, 상한가 들어갔고요. 요거는 단발이겠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 자, 요것도 뉴스. 채무 상환 자금 확보 목적으로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900억짜리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네요. 예,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는 어떠나요? 요거는 6% 정도 올랐네요. 그쵸? 얘를 상대로 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이 회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예, 어쨌든 900억짜리 3자 배정 유상증자 뉴스입니다. 자, 오가닉 코스메틱, 동전주 패스, 센지랩. 자, 요거 보안주로 올라왔습니다. 시간으로 올라온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 내일 혹시 올라오나 보세요. 7% 올랐습니다. 모니터랩 내일 올라오려고 그러나? 딥페이크 쪽, 예, 5.83% 올라왔고요. 자, 홍성그룹, 네, 홍성그룹 동전주 패스, 태성. 자, 194억짜리 장중에 유형 자산 토지 취득 결정했다는 것 때문에 시간으로 4% 정도 올랐고요. 엑셀 테라퓨틱스, 아유, 요것도 마찬가지였죠. 엑셀 세라퓨틱스, 요거는 세계 최초 무정청 화학조성 배지 개발했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요거 특징주 있지 않았었나요? 없나요?
예, 없나 보네. 자, 어쨌든 엑셀 세라피틱스 요거 장중에 움직임 나오는 거 몇 번 있었는데, 아우, 야,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빼버리면 할 말이 없네. 손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으로 3.6% 올랐습니다. CXI 이거 패스. 한커미드는 이거 저기 뭐죠? 보안주로 올라온 건가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간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볼 게 없네. 본다 그러면 센즈랩 정도? 예, 얘만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오늘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고 내일이 이제 추석 전날이에요. 추석 전날 내일 이제 매매를 하면 또 3일 정도는 예, 미국장이 흔들리든 뭐 하든 뭐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장은 뭐 내일 대충 마감을 하겠지만 내일 오전장만 움직이고 오후장이 거의 움직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예,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해외 주식이랑 해외 선물은 오픈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보실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 사드 신호랑 추세 신호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수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